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됐습니다. 당심을 잡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6% 차이로 제치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지금 캠프 분위기 어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공보특보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네. 기쁜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서도 더 큰 것은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캠프 내에서 예선이 본선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었고요. 네. 워낙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네. 예선 즉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할 거란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네. 제도 자체가 여론조사가 끼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 어려운 부분, 불리한 부분이 있었던 점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많이 힘들었던 점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왜 보수는 윤석열을 선택했을까요? 정권 교체라는 지상 명령을 가장 잘 이행할 후보가 누구냐.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춘 답변, 그 판단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결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치 경력이 짧고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지금 제기된 의혹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네. 의혹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것은 기존 정치권에서 새로 정치권으로 입문을 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정치 공세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당원들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네. 당원들은 정치의식이 높고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국민께서도 참여하셔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것을 보면 리스크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시고 그 결과로 결국 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이 정권은 내 경선 승리를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뼈아파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이어진 부동산 실정, 일자리 문제, 특히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상식과 공정 파괴에 분노하면서 민심이 등 돌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으로 불려 나온 겁니다. 문 정권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대안 그리고 대항마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한 윤석열 후보가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상대일 것입니다. 네, 3941님께서 국민의힘 선거 결과는 민심을 거스른 당심 아닌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가량 홍 후보한테 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심이라는 여론조사가 저희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어느 정당의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돼서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표의 결과, 개표 결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질문 자체가 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저희 지지층에서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저희 지지층이 아닌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이 만약에 저희를 하지 않는 분들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네. 1순위 후보가 아니라 2순위 후보를 뽑는 거예요. 본선 가면은 선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민심이라고 그냥 얘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조금 포함됐다고 보는 것 같군요. 저희의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네. 여론조사 표본을 추출해서 6,000명 전국 유권자가 얼마인데 6,000명을 가지고 여론조사 통계치를 가지고 이것을 환산해서 후보 선출 과정에 대입한다는 것이 네.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특보님, 윤석열 후보가 4개월 동안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비전이나 정책은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좀 극보수적인 조금 행태 그리고 막말만 보여줬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6월 29일에 정치 선언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넉 달 정도 국민들께 예. 공개된 정치 행보를 보였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가진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정책 역량을 충분히 보여드릴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대선이 4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네. 충분한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정책 역량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윤석열 후보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네. 다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정책과 미래 비전 윤석열 후보한테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잘 준비를 했고요. 네. 앞으로 본선이 시작되니까 본격적으로 저희의 정책 행보가 네. 시작될 것입니다. TV 토론회는 나왔지만 또 언론 인터뷰는 많이 안 하셨어요. 아까 TV 인터뷰하는데 아직도 좀 어색해 보이는데 이제 네네. 이제 활발하게 언론에서도 정책도 내놓고 비전도 내놓고 그러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이 좀 다른 후보들보다 길었기 때문에 예. 언론과 인터뷰한다든지 이런 게 좀 적었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극보수의 이미지였다. 이 부분은 또 윤석열 후보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당내에도 많았습니다. 극보수의 이미지를 저희 후보가 보였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윤석열 후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30 젊은 세대 그리고 중도층에 대한 접근을 중도층에 대한 네. 어떤 행보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극보수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중도층 그리고 2030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769님께서 식당 하나 오픈할 때도 몇 개월 걸려서 준비하는데 4개월 준비해서 나라를 운영한다니요. 토론에서 그렇게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였는데도요. 6466님께서는 비단 주머니가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얘기하고요. 비단 주머니가 나오긴 했습니까?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3개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아직 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있다고. 네, 아직 캠프에서 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아직 시간이 다 안 돼서 네. 앞으로 차차 여실 것 같고 네.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남아 있고 저희가 많이 준비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이제 본선이 시작됐으니까 충분히 국민들께 저희의 정책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757님께서 윤석열 후보자는 수락 연설문처럼 정치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수락 연설문. 자, 앞으로 윤석열이 뭘 보여주겠다. 어떤 부분에 강조한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이상 통치한 기간이 비정상적이라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네. 즉 법치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 법을 넘어서는 뭔가 자의적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여러 가지 권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로 공정과 상식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하겠다.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춘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2030 계속 얘기했습니다. 중도 얘기를 했는데 그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2030 청년들은 어떻게 응답할지 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그 열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권교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공보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저녁 모임과 약속 확실히 많아지고